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의 CDTO 맡고 있는 홍성봉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아까 방금 에릭 번스님께서 이 에이전트의 장밋빛 미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반대쪽에 디스토피아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은 Year of AI Agent, Year of Agentic AI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분명히 화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방향으로 나가는 장밋빛 미래들 분명히 확실하게 존재하고 우리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뷰티 카운셀러라고 하는 에이전트 개발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프로덕션 릴리즈가 눈앞에 와 있는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아키텍처 2번 갈아엎고 지금 3번째 새로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게 장밋빛 미래만큼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조금 속된 말로 우리는 왜 삽질을 하는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무슨 지식을 나눠드린다기보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 개발에 있어서 이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이해하려면 좀 우리가 에이전트가 왜 어려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바닥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란 무엇인가는 이제 아까 방금 우리 에릭 번스님 발표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디시전 메이킹 역량을 가지고 타스크 플래닝을 하고 액트를 하고 리플렉트를 통해서 이제 오토노머스한 타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AI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좁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넓은 의미로 조금 확장을 해봐요. 넓은 의미로 확장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AI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AI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넓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LLM 자체가 아니라 디시전 메이킹 기능을 가지고 리즈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너러티브 AI를 활용한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전부 AI 에이전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분 각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AI 기반의 커스텀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서에서의 맥락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기 전에 에이전트의 약간의 좀 베이스라인을 좀 훑으면서 갈게요. AI 에이전트 시작은 아마 레그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들 많이 POC들 많이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RAG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일 텐데 좋죠.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이 RAG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어요. 장점 되게 오프 더 쉘프 솔루션들 되게 많고요. 구현하기가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단점은 퍼포먼스가 명확합니다. 여전히 이제 넌 디터미스틱한 할루시네이션들에 있어서 정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RAG로 구현하면 저희 경험상으로는 정확도 딱 80%. 테스트 해보면 80% 잘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현하기 쉬운 만큼 답변의 정확도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POC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상용으로 절대 쓰시면 안 되는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에이전트들이 성장을 해 나가고 이제 툴이라는 것들, 펑션이라는 것들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이제 나왔던 MCP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도 이제 툴을 호출하는 구조잖아요. 여기 있는 그림 보면은 이거 MCP 서버 구현하는 예제죠. 이거 get weather 함수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툴이라는 것들은 디터미니스틱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가져오는 과정들, 그걸 통해서 이제 툴 엑스큐션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에이전트의 기본 구조를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이거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삽질해가면서 한번 만들어 본 구조예요. 그래서 인풋, 쿼리나 리퀘스트 같은 인풋이 있고 그 인풋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RAG가 있을 수도 있고요. 툴이 있을 수도 있죠. 요즘에는 이제 A2A를 통해서 다른 에이전트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에이전트의 이제 추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LLM이나 SLM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LLM이나 SLM이 가지는 디시전 메이킹 기능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조를 하고 에이전트 컨트롤러라는 것들이 거기서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고 그 추론된 결과들을 정리하고 그다음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웃풋 저게 이제 답변일 수도 있고 액션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저희가 그려본 기본적인 개념이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싱글 로드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싱글 로드 에이전트로 정의를 해봤고 이 구조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 에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파란색을 제외한 빨간색, 녹색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비동기 호출이거든요. 전부 다 비동기 호출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 호출에 걸리는 시간들 DB를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있고요. 이 비동기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에러프론합니다. 개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 비동기 호출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LLM 자체가 넌 디터미니스틱 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죠.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풋이 하나 들어갔을 때 저것들을 다 거쳐서 비동기 처리를 다 해서 아웃풋이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100% 확답할 수 있냐? 그런 것도 불안정성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이나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 에이전트는 저렇게 싱글로드로 구현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RAG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싱글로드 에이전트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멀티노드란 단어 저희가 붙인 거예요. 이게 있는 단어 아닙니다. 이 멀티노드 에이전트를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림 이렇죠. 맨 처음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거나이저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전체 타스크 플래너 같은 놈들이 있고 얘가 이제 싱글 에이전트 여러 개한테 작업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추론해서 작업을 쪼개고 작업을 뿌리고 직렬, 병렬로 질문들을 나눠줘요. 그러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그것들에 따라서 아까 싱글로드 에이전트 구조처럼 비동기 처리를 쭉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애그리게이터로 모이고 여기서 답변들이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가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맞는지 이밸류에이션도 한번 하고 이 과정을 다시 다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이게 소위 프로덕션 레벨, 그러니까 심플한 내용이 아니라 프로덕션 레벨의 에이전트의 정확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 벌써 이미 여기서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나왔던 외부 호출과 DB 검색, 비동기 트랜잭션, 넌 디터미니스틱 프로시저에 대한 에러들이 곱하기 100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곱하기 100배가 돼요. 저희 뷰티 카운셀러 두 번째 버전에서 정말 쪽팔린 얘기인데 안녕 하고 넣었더니 대답 나오는데 35초 걸렸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대답 나오는데 35초가 걸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여기 멀티노드 에이전트의 그림을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키텍처 측면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으면 안녕 답변하는데 35초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에이전트를 굉장히 과반수 이상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경험들 많이 같이 저랑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넓은 의미의 AI 에이전트, 여러분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LLM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SLM을 튜닝을 해서 독자적인 리전 엔진을 만들거나 결국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에이전트 개발의 이제 그 기본 구조들은 라그에서 시작해서 싱글노드 에이전트, 멀티노드 에이전트 순으로 정확도가 증가하지만 그만큼 복잡도도 증가하는 형태로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용도의 에이전트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선택이 달라지고 아까 트래블 에이전트가 됐건 뱅커가 됐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 정보의 소스를 가져와서 리즈닝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 안쪽의 구조는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아까 에릭 번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확대가 될 건데 아마 혹시 확대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버전2 에이전트의 아키텍처인데 이거 공개해도 되냐? 예, 공개해도 됩니다. 실패했거든요. 예, 이거 찍어서 따라하시면 실패합니다. 예, 이거 삽질한 아키텍처라서 이거 따라하시면 아주 좋아요. 다 실패하실 거예요. 예.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멀티노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그 문법을 따라갔어요. 실제로 안에 38개 싱글 노드가 돌고 있는 하나의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38개 싱글 노드가 왜 필요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프로덕션 레벨의 에이전트를 만들 때 답해야 되는 질문의 종류와 그 질문들이 참조하는 데이터 소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날씨 어때 같은 스몰 톡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제품 추천도 있을 수 있고 피부에 대한 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상품에 대한 문의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참조하는 데이터 소스와 그 로직들이 다르기 때문에 노드가 38개 들어가 있는 멀티노드 에이전트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냐? 아닙니다. 요거 하나가 싱글 에이전트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제가 정의한 그 노드가 38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메뉴에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예, 슈퍼바이저가 있고 얘가 라우터가 각각의 이 서브 노드들한테 이제 질문 나눠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예, 답변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애그리게이터가 거시기 하는 구조로 돼 있긴 한데 큰 틀에서 이제 틀린 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가면 이렇게 구현하면 이제 망합니다. 예, 여기 굉장히 중복이 많고 그 비동기 트랜잭션 처리, 뭐 캐시 사용,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38개를 어떻게 배치했느냐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에 굉장히 좋은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카피해서 널리 퍼져주시면 다 실패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직면해 있냐 하면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어디서 베껴왔죠? 베껴왔는데 이런 고민들, 왜 에이전트 만드는 건 이렇게 어렵고 삽질이고 실패를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올해 GTC 2025에서 랭체인의 CEO인 그 체이스 해리슨이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요지는 그거죠. 나도 답이 없어. 다 같은 문제야. 라는 것들을 이제 그 체이스 해리슨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안.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너도 어렵구나. 다 같이 어렵구나. 이제 그런 공감대를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안정성 문제는 이거죠. 일단 LLM을 굉장히 많이 가요. MCP 서버도 별로 안 빨라요. 라그도 안 빨라요. 그러다 보면 모든 비동기 트랜잭션들이 롱러닝 합니다. 그 LLM 이제 클로드나 챗GPT 같은 데 가서 API를 콜해도 기본 3초 이상 걸려요. 그런 것들 한 20번 호출해 보세요. 에이전트 안에서. 롱러닝 하죠. 그 다음에 이 트래픽이 굉장히 버스티, 프로덕션 레벨에 가면 되게 버스티 할 겁니다. 이 인풋도 되게 많겠지만 그 많은 인풋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안정적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을 만든다고 치면 쇼핑몰을 만들 때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해서 어떤 베이스로 구현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갖고 계세요. 업계가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아직 이 버스티 트래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키합니다. 플레이키하다는 말은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이제 이게 안정성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동기 트랜잭션은 중간에 한번 서브 트랜잭션 하나가 페일이 났을 때 복구할 방법이 되게 묘연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플레이키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타스크가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슈퍼바이저나 오거나이저가 이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이걸 어떤 라우터한테 어떻게 분배를 해야지? 이것들이 항상 이게 되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앰비규이티들에 의한 그 성능 저하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당연히 LLM이 갖고 있는 비확정성 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이제 그 MCP 서버나 이 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스트럭처 측면과 이런 애플리케이션 측면의 불안정성들이 여러분들의 에이전트를 안녕에 35초 걸리게 만들고 10명이 동시에 질문하면 바로 죽고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도 저희 성능 테스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동시에 200명 이상 붙기 되게 어려워 보여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이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안정성하고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장밋빛 미래가 굉장히 어마무시하지만 디스토피아도 어마무시합니다. 뭐 인프라스트럭처 측면, 애플리케이션 측면 문제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현재 오프 더 쉘프 솔루션이 없다는 거예요. 오프 더 쉘프 솔루션이 없다.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프 더 쉘프 솔루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지갑에 돈만 있으면 돈 주고 사와서 딱 넣으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툴들을 가지고 굉장히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하셔서 커스텀 솔루션을 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지금 에이전트 개발의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가 이제 남은 얘기인데요. 두 가지로 결론을 드리자면 저는 백 투 더 베이직 해야 된다. 백 투 더 베이직이 어디냐? 베이직이 어디냐? 여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직의 핵심은 AI가 아니더라. 베이직의 핵심은 AI가 아니더라. 맨 윗줄에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이더라. 다시 백 투 더 베이직.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단단한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굉장히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다시 중요해지더라. 제가 아까 아키텍처 2번 갈아엎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AI 모델 만들던 애들이 에이전트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AI 모델 만들던 애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잘 하느냐?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아니라 전혀 반대쪽의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 AI를 하던 친구들은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에이전트를 만들면 우리가 딱 의도했던 대로 안 좋은 방향으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이 받쳐줘야 된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있어서도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문제인데 이 노드나 모듈 간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노드나 에이전트 간에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도 그것들의 응집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이제 플로우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화를 되게 많이 요구받다 보니까 이 메모리 기능의 도입도, 그러니까 커스텀 메모리죠. 그러니까 이제 LLM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또 검토해야 되고, 이 디플로이먼트 전략도 38개 에이전트 배포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AI 옵스, 데브옵스 잘 됩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어렵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프 더 쉘프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강화하세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 강화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오프 더 쉘프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파트너한테 자체 개발 조직이 있으신 분들은 자체 개발 조직 원산 폭격시키시고 내재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파트너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에이전트를 먼저 불러와서 초기 설계부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야 이런 삽질들을 피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정답에 가까워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랭체인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여러 가지 그 솔루션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답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앞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 랭체인에서도 지금 정답이 없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업계 상황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플로우 엔지니어링도 이제 잘 해야 되고, 인터페이스, 뭐 MCP, A2A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사실은 이 MCP나 에이전트 간 통신이 A2A를 잘 쓰는 것보다 에이전트 내부에 여러분이 설계한 커스텀 노드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메모리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에이전트를 바라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프 더 쉘프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프로덕션 레벨의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요, 이제 용도와 목적을 되게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인플로이 페이싱 할 거냐, 아니면 커스터머 페이싱에서 진짜 바깥의 고객들하고 진검승부를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의 설계는 확연히 달라질 거다.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 레벨의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는 AI 설계 기술보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난 오늘은 빠뜨렸는데 가드레일과 컨텐츠 세이프티 정말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쉽게 여기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이거만 한 3박 4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커스터머 페이싱 에이전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 컨텐츠 세이프티랑 가드레일에 대해서 준비를 처음에 많이 못했어요. 준비를 처음에 많이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안에 레드 티밍 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또 한 3, 4개월 걸리더라. 이건 고민 쉽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 더 쉘프 솔루션 없으니까 다양한 파트너, 뭐 메가존 있죠. 메가존 에어. 예. 깨알 홍보. 예. 다양한 파트너와 같이 각 회사에 특화된 상황에 맞게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고민하더라도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통해서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이제 앞서 말한 AI 에이전트의 장밋빛 미래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